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은근히 피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이유가 당신도 모르는 사소한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안타까운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남은 인생을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황혼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는 삶의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기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잘 갖고 온 정원에 잡초가 하나둘 자라나 아름다운 꽃들을 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해주지 않기에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점점 더 외로워지곤 합니다. 나이가 드니 다들 나를 피하는구나. 혹은 요즘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혹시 내 안에 소중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시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남은 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성찰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가시는 바로 끝없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혹시 입만 열면 아이고, 허리야, 죽겠다, 죽겠어라는 말을 달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날씨가 굳으면 굳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맛없다고 투덜댑니다. 뉴스에는 온통 세상 망할 소식뿐이라고 한숨 쉬고 자식들이나 이웃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자식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낸 자부심 강한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자식들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모처럼 찾아와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박 어르신의 첫마디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지내?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밤에는 잠도 안 와서 죽겠다. 옆집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나라꼴은 이 모양이니 텔레비전 보기도 싫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모시고 갈까요? 라며 귀를 기울이던 자식들도 매번 반복되는 부정적인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휴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아버지는 어느새 너희들이야 좋겠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라며 대화의 흐름을 다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오늘은 또 어떤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쩌다 찾아가도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런 자식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자식이라는 것들이 콧배기도 안 비친다며 더 큰 서운함에 빠져들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끔 힘든 일을 토로하고 위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뱉는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고 그들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참 따뜻했다.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길을 건너려는데 젊은 학생이 차를 막아주어 고마웠다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불평 대신 이 작은 감사함으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자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운이 나네와 같이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지 몰라도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상을 바꾸고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침내 당신 주변의 관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불평의 가시를 뽑아낸 자리에 감사의 꽃을 심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모든 대화를 자신의 질병 이야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가 걱정되고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이 자신의 병과 약 이야기로 귀결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정숙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든 친구들과 찻집에서 만나시든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던 대화의 주제는 늘 하나였습니다. 어제는 혈압이 180까지 올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밤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 새로 간 병원에서 그러는데 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 수술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걱정이야. 이 약 먹으면 속이 쓰리고 저 약 먹으면 어지럽고 내가 먹는 약만 하루에 12알이야. 이것 봐. 약 봉지만 이만큼이라니까. 처음에는 모두들 진심으로 걱정하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은 즐거운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김 할머니는 어느새 자신의 새로운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주말에 있었던 손주들의 재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약 부작용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대화에는 즐거움이나 새로운 정보, 유머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김할머니의 건강 염려와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만나면 또 아픈 소리만 들어야 하니 기운 빠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자식들 또한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전에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며 더욱 외로워졌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질병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고
다정한 친구이며 따뜻한 이웃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웠던 추억,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작은 기쁨,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함께 존재합니다. 혹시 나도 김정숙 할머니처럼 대화를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5분 규칙을 정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건강 이야기는 딱 5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의식적으로 화제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네는 요즘 무슨 재미로 지내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됐어?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면서? 학교 생활은 잘한대? 등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서 죽겠다가 아니라 요즘 무릎이 좀 불편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긍정적인 노력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을 덜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질병 목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 속에서도 삶의 다른 즐거움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유와 지혜 속에서 나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잠시 벗어두고 세상의 다채로운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병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가시는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뻣뻣한 태도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연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분명 젊은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귀한 경험이 때로는 고집과 편협함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생각이 짧아서 문제야. 내 말대로 해. 그게 정답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기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야. 어디서 어른 앞에서 토를 달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자신의 의견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 짓는 태도는 대화를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카리스마 넘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할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사업이냐? 내가 수십 년간 사회생활 해봐서 아는데 지금은 무조건 안정적인 게 최고야. 당장 그만둬라. 며느리가 김장을 담글 때 할아버지는 옆에 서서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김치에 설탕을 넣는 집이 어디 있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찹쌀풀을 쑤어서 담갔어. 요즘 것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다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고 맛있다고 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대꾸라도 하면 어디서 어른이 하는 말에 털을 달아 라며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손주가 새로 나온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하면 그런 복잡한 기계는 뭐하러 쓰냐. 전화는 받고 걸기만 하면 되지라며 아예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고 성공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명절, 연례 행사처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괴로운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분으로 생각하며 점점 멀리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조언이었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상대방에게 강요와 잔소리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와 고집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경험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생각과 방식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때로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는 생각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며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권위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뻣뻣한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의 힘을 빌려보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박부터 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은 두 가지 마법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둘째, 나 자신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른의 지혜는 정답을 알려주는 능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세상을 함께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뻣뻣한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연륜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 유연함이라는 부드러운 가지를 키워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기꺼이 당신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가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즉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민감하고 누구도 쉽사리 입에 올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후각이나 시각 같은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나 옷차림의 청결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혹은 이제 와서 꾸며서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인 위생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최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할아버지는 식사를 챙기는 것도, 몸을 씻는 것도,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모두 귀찮아했습니다.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기름져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할아버지 곁에 앉기를 꺼렸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와도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환기부터 시키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어 아버지, 좀 씻고 옷도 갈아입으셔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라고 말했지만 최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애비를 뭘로 보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며 자식의 진심, 어린 걱정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세상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셈입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피했고 할아버지는 그들의 외면을 받으며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 위생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나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이는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꾀죄죄한 모습은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결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관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매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세수하고 양치하기,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는 꼭 목욕하기, 외출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세탁된 옷으로 갈아입기와 같은 자신만의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너무 낡고해진 옷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 몇 벌만으로도 사람의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몸에서 좋은 비누 향이 나고 옷에서 상쾌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날 때 내 기분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나이나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애정과 자신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깨끗하고 단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 스스로를 소중히 가꾸는 당신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가시는 과거에만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추억은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이야기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이야기,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기억들은 때로 우리에게 큰 위안과 자부심을 줍니다. 하지만 과거의 앨범을 가끔 꺼내보는 것과 아예 과거라는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은 현재의 즐거움을 차단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다들 인정도 많고 좋았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삭막해.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처럼 대화의 주제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만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은 깊은 단절감을 만듭니다. 한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김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상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아들 이야기 대신 자신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는지에 대한 무용담을 1시간 넘게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보는 드라마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 김 사장님은 그런 건 다 시시해. 내가 예전에 갔던 유럽 여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며 대화의 맥을 끊고 다시 자신의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이 새로 유행하는 노래나 게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가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 때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많았는데라며 현재의 문화를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김 사장님과의 대화를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레퍼토리는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할아버지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빛나는 과거에 갇혀 반짝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의 상류이고 현재는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곳이며 미래는 저 멀리 흘러갈 하류입니다. 상류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고인물이 되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라는 흐름 속에 발을 담그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치나 경제 같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 개봉한 영화 이야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맛집 이야기, 새로 생긴 공원 소식 등 가벼운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가 유행이야? 그 가수는 노래를 참 잘하던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와 같이 호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젊은 세대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해 줄 것입니다.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일방적인 자랑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풀어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도 자네 나이 때 그런 고민을 했었지. 그때는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구나. 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하여 조언해주는 방식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뿌리이지만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현재를 향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을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 노병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지혜로운 현자가 되십시오. 6번째 가시는 젊은 세대를 향한 비판과 훈계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참을성도 없고 이기적이야. 그렇게 옷을 짧게 입고 다니니 꼴이 그게 뭐냐.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우리 역시 젊었을 때 우리 윗세대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잣대로 젊은 세대를 재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세대 간의 깊은 골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호랑이 할머니로 불리는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단지 내에서 젊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뛰어놀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젊은 부부가 밤늦게 귀가하면 어른들이 주무시는데 조용히 다녀야지 라며 훈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머리색을 보고 혀를 차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에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예의도 없고 생각도 짧고
책임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훈육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박 여사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할머니를 존경스러운 어른이 아니라 마주치기 싫은 잔소리꾼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그림자만 봐도 도망쳤고, 젊은 부부들은 할머니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박 여사님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거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저 동네의 질서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모든 이웃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은 다리가 되어주기는커녕 건널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가난과 역경의 시대와 풍요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그들을 틀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자를 가지고 저울의 무게를 재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판의 돌을 던지는 대신 이해의 다리를 놓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장점을 먼저 찾아보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스마트폰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손주를 보며 요즘 것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 혀를 차는 대신 우리 강아지는 이런 것도 잘 아는구나. 할미할비도 좀 가르쳐 주렴이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손주는 신이 나서 자신의 지식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철없이 나선다고 비난하기 전에 저런 용기는 참 대단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라며 그들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비판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면 칭찬은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장점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그들도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 대신 너희 때는 그렇구나. 참 재미있다로 시작하는 공감을 보여주세요.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칭찬 한마디가 당신을 외로운 섬에서 모두가 머물고 싶은 풍요로운 대륙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12가지 습관 중 전반부 6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는 불평, 질병에 대한 과도한 이야기, 굽히지 않는 고집,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 과거에만 머무르는 습관,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까지. 어쩌면 이 중 몇 가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어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니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나머지 6가지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뒷이야기를 즐기는 습관부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밀어내는 모습까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